이제 발주처라든가 시행사 측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하자 때문에 돈 못 주겠다, 또는 너희한테 줄 공사 대금을 하자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또는 너희가 하자를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 보고서 그만큼 지급을 하겠다, 그걸 공제한 만큼 지급하겠다는 주장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, 안녕하십니까, 돈 받아들이는 변호사 최병석 변호사입니다. 매우 위험한 케이스고요. 정산만 남았다라고 표현하시지만 사실은 미수금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. 대금 지급이라는 게 공사 대금을 받으시는 쪽, 시공이라던가 아니면은 용역하시는 쪽, 용역사 측에서는 먼저 선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근로자분들이나 또는 하청업체들에게 선 지급이 이루어지신 상태에서 대금을 받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 좀 자연스럽게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. 채권자 입장에서는 공사 대금을 제때제때 지급을 하셔야 되는 그 기한이 있는데, 그 기한에 맞춰서 지급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 없다는 뜻이거든요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태로운 상황이죠.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들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발주처라던가 시행 또는 이제 용역을 준 쪽의 말을 믿고 철수하는 케이스,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. 일을 실제로 하신 분들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유치권이거든요. 유치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을 때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장에 동산이라든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풀어주지 않는 권리입니다. 발주처의 대금 지급 약속만을 믿고 철수를 해버리시면 유치권은 상실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아쉬운 케이스들 중에 하나,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유치권이. 그리고 행사하기도 가장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할 지급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.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인데, 이제 A, B, C, D 현장이 있으면 A 현장, B 현장, C 현장, D 현장이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B 현장, C 현장 지급될 때쯤 공사는 다 끝나버리고 돈을 계속 주고는 있으니까 이게 지급은 되겠거니 하고 미루시거든요. 그냥 여유를 주시거든요. 근데 공사대금 채권이나 이런 경우에 소멸시효가 짧습니다. 생각보다 금방 시효가 도가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. 그리고 또 자주 실수하시는 게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 모든 채권의 마지막 지급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. 각 채권 발생 시기별로 소멸시효가 각각 진행이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A는 4년, 5년 됐고 B는 3년 됐고 C는 2년 됐고 돈이 들어왔어요. 근데 당사자가 B, C를 먼저 지급을 했다. 그럼 A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? 소멸시효 도가합니다. 이런 부분, 시효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시는 부분들, 이런 케이스가 좀 문제가 많이 발생들을 합니다. 이제 발주처라든가 시행사 측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하자 때문에 돈 못 주겠다, 또는 너희한테 줄 공사 대금을 하자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또는 너희가 하자를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 보고서 그만큼 지급을 하겠다, 그걸 공제한 만큼 지급하겠다는 주장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. 물론 이제 상계 주장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거는 하자 보상에 대한 채권이 확정되어야죠.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채권은 확정돼 있고요. 이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차츰차츰 진행되고 있는데 하자 채권을 이유로 지급을 계속 보류해 주시면 째깍째깍 공사대금 채권만 시간이 갑니다. 기본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은 무조건 청구하셔야 되고요. 하자 주장을 하시면 그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공사가 완료됐다라는 측면에 픽스를 딱 박으셔야 돼요. 준공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공사가 완료됐음에 대한 확인. 현장에서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으실 때까지 철수하시면 안 됩니다. 원칙이 그렇습니다. 그러셔야지 차후 혹시라도 지급이 미뤄졌을 때 유치권을 행사하든가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실 수가 있겠죠. 직불 청구 부분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돼요. 우리나라 건설이 다단계 하청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행사가 있고 발주처가 있고 그 시공사가 있고 이런 순서가 있거든요. 근데 직접 용역을 준 도급사 쪽에서 지불 능력이 없더라도 발주처에게 지급 부분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 경우에 해당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상담을 받아보시고 된다면 발주처 쪽에 직불 청구서라든가 이런 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. 많이 어렵습니다. 그 원자재 가격이나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우신데 받으셔야 되는 돈이잖아요. 근데 그 받으셔야 되는 돈을 거래관계라든가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시간적 여유들을 많이 두시거든요. 그리고 권리 행사를 많이들 미루십니다. 그러시면 안 돼요.
빠르게 진행하시고 발주처와의 관계 주로 갑을 관계가 되겠죠. 갑의 주장에 너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. 정당한 법률상 권리는 법률상 그 요건에 따라서 청구하셔서 받으셔야 되거든요. 권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